오늘 회의에는 2건의 부처 보고와 3건의 토의 안건, 그리고 5건의 부처 협조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22건의 심의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드러나는 대목들을 중심으로 공개 회의의 주요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논쟁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있는 만큼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를 조정하는 것은 중요한 국정 영역 중에 하나라는 것이 대통령의 의중입니다. 부처들이 국민을 대신해 논쟁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이 직접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 대통령은 부처의 적극적인 논쟁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특사경 확대에 관해 직접 부처 간 이견들을 끌어내며 쟁점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활발한 토론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규칙이 지켜지는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켜 손해보고 규칙을 어겨 이익 보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비용과 시간, 인력이 들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국가상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회의 전반에 걸쳐 체납관리단의 인력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체납관리단은 조세 정의 실현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지만 무엇보다 인건비 대비 징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중복 효과를 가진 정책을 단순한 공직 인력 확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설명드립니다. 한편 대통령은 체납관리단 등을 운영하면서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기존에 배포된 안건 설명 자료에서 한 건의 일반 안건과 또 한 건의 보고 안건이 추가로 즉석 상정됐습니다. 그래서 법률 공포안 7건과 대통령령안 9건, 일반 안건 2건, 그리고 보고 안건 4건이 상정됐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 의결됐습니다. 이 중 즉석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대학교 총장 등에 대한 정부 인사 발령안이 상정되어 원안 의결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를 종합한 2025년 정부 업무 평가 결과가 상정되어 원안 의결됐습니다. 한편 의결된 안건 중에는 국정과제 관련 법령도 13건이 포함됐습니다. 주요 법령으로는 주택 공급과 미래도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노후계획 도시정비법 개정안, 위기아동과 청년에 대한 지원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그리고 초급 간부의 처우를 개선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군인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브리핑은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쪽에. 네, 한국경제TV 이호성입니다.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 관세 대응 논의 없었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시 한번. 관세 대응 논의 없었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네, 앞쪽에 마이크 갖다 주시죠. 네, 대변인님 MBC 정상빈입니다. 저 2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관세 인상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자체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게 아직 정상적인 협상의 절차의 하나라고 보고 계신지 아니면 협상과 법안 발의까지 마무리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좀 어기고 파기한 걸로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는 더
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 어떤 부동산 투기의 양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평소 참모들에게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신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발표에 대한 뭐 평가라든지 배경을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뭐 다양한 관측이 있겠습니다. 뭐 그리고 저희들도 뭐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민감한 외교 사안이기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뭐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 중인 사항 정도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뭐 SNS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에 하기로 했었던 방침을 그대로 가져간다. 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강조를 했고 특별히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떤 양태가 나타나고 있다거나 그런 점이 이번 회의에서 지적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으로 마이크 전해주시죠. 네, 저 내일신문 김영선입니다.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해서 그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해 주는 거 국무회에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언제 논의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그 김정관 장관하고 여한구 본부장이 이제 미국으로 가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정이나 이런 게 좀 결정이 됐는지 혹시 뭐 그분들 가시기 전에라도 뭐 한라인이나 미국과 어떤 그런 게 작동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 뭐 언론인 여러분들께는 오전에 뭐 자료를 드렸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캐나다 일정 종료하는 대로 미국 방문해서 러트닉 상무장관 만날 예정이고요. 그와 또 별도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언제가 될지는 구체적인 시점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머지않은 시간 안에 미국을 방문해서 또 그리어 USTR 대표와도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어떤 거였었죠? 언제? 5월 9일. 5월 9일 계약분과 관련해서는 언제 국무회의에서 할지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국무회의에서 마저 정리할 것이 있다라고 이미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다라고 오늘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네, 조선비즈 이슬기입니다. 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저기 체납관리 인력 관련해 가지고 추경하라고 대통령이 직접 말씀을 하셔서 그럼 추경 앞으로 어떻게 좀 논의가 되고 하는지 좀 더 내용을 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은 이제 워낙 관심이 좀 높은 사안이어서 오늘도 이제 뭐 보유세 이런 내용들이 뭐 지라시 형태로 돌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 기조를 좀 여쭙고 싶은 건데 이제 대통령께서 오늘 모두 발언에서도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닌데 자꾸 공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게 기조상 유예나 감면 상태였던 거를 다시 원복한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다라는 뜻으로 지금 받아들이면 되는지 워낙 혼란이 커서 좀 여쭤봅니다. 네, 먼저 체납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추후 절차가 아직은 나오진 않았고 관련 부처에서 먼저 정리를 해서 보고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자 여러분들께도 추후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유예를 종료하기로 했었던 정부 방침은 일관성 있게 그리고 정책 신뢰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도 예정대로 되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혹은 리스크가 추가로 발견되는 건 없는지 좀 세밀하게 점검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 혹시 네 이번에 뒤쪽 네. 예,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TV조선 최지원입니다. 혹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관세 관련해서 이제 원복한다고 언급하기 이전에 우리 정부가 사전 통보를 미측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었는지 그게 혹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좀 경위 분위기 파악 등이 내부적으로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원풀법 등 지금 국회 안 처리 때문에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부분이라고 배경을 좀 보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개를 묶어서 한 번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과기부 장관 앞으로 미국 측에 서한이 전달된 바는 있습니다. 1월 13일자로 저희가 전달을 받았고 산업부와도 이 내용은 공유가 됐습니다. 다만 이 구체적인 내용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이 이 외교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점을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쪽 제일 앞쪽에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예, 대변인님 매일경제 송순입니다. 사실 아침에는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보고 그러니까 그 전달받은 바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라도 지금은 뭐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SNS를 보낸 거는 뭐 이런 배경이 있다라고 뭐 USTR이든 뭐 상무부든 따로 미국 행정부가 좀 전달해온 입장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 뭐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는 더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마이크 이쪽으로.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 한재준 기자입니다.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 관세 관련해서 결국은 이게 입법 사안으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이게 대미 투자 특별법 그 처리 관련해서 오늘 뭐 당청에 소통한 게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도 입법 속도에 대한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뭐 대미투자 특별법에 대해서도 좀 적용이 되는 건지 뭐 대통령께서 관련 입법에 대해서 오늘 뭐 당부 말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관세와 관련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로는 없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입법 속도가 부진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정책이나 주요 공약들, 주요 정책들과 관련된 법안들을 통칭해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가 여당과 같이 한미 전략적 투자법 관련해서 오늘 논의를 했고요.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를 진행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입니다. 그 오늘 국무회의 그 시간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이 트럼프 이 관세 인상 발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지시를 하셨고 어떤 좀 당부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지금 브리핑하면서 대략적인 것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외교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기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엔 마이크 저쪽 끝으로 순서대로 두 분 질문 받겠습니다. 예, SBS 비즈 김한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관세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는지, 장동혁 대표가 좀 전에 직접 전화라고 이렇게 말도 했는데 뭐 그 얘기대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건지 한번 여쭤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답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교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네, 이제 바로 국민일보 이동환입니다. 그 과기부 장관 앞으로 1월 13일자로 전달된 서한은 바로 청와대에 보고가 돼서 공유가 된 건지, 그 서한 관련해서는 청와대 내부적으로 그 1월 13일 이후에 뭔가 논의됐던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쪽으로. 네.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그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리스크가 없는지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유예가 한 번 더 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청와대랑 국무조정실의 그 국무총리가 그 한 라인이 구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논의 과정에서 가동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어서 지금 설명드리기가 어렵다. 외교적인 사안이라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 유예는 없다라는 전제하에 나머지 과제들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그 부동산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언급에 대해서 혹시 국무회에서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가 않아서요. 그 총론적인 입장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앞쪽으로. 네, 안녕하세요. 채널A 이상원입니다. 다른 현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방금 합참에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지금 공지가 나왔는데요. 관련 사안에 대해 공유 받으셨는지 공개해 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거여서 이거는 확인하고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겨레 신영철이라고 합니다. 그 서한 내용이 우리 쪽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면 우리 쪽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것 역시도 내용과 관련한 일부이지만 내용과 관련한 거여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교적인 사안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거고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2건의 부처 보고와 3건의 토의 안건, 그리고 5건의 부처 협조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22건의 심의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드러나는 대목들을 중심으로 공개 회의의 주요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논쟁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있는 만큼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를 조정하는 것은 중요한 국정 영역 중에 하나라는 것이 대통령의 의중입니다. 부처들이 국민을 대신해 논쟁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이 직접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 대통령은 부처의 적극적인 논쟁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특사경 확대에 관해 직접 부처 간 이견들을 끌어내며 쟁점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활발한 토론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규칙이 지켜지는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켜 손해보고 규칙을 어겨 이익 보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비용과 시간, 인력이 들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국가상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회의 전반에 걸쳐 체납관리단의 인력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체납관리단은 조세 정의 실현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지만 무엇보다 인건비 대비 징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중복 효과를 가진 정책을 단순한 공직 인력 확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설명드립니다. 한편 대통령은 체납관리단 등을 운영하면서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기존에 배포된 안건 설명 자료에서 한 건의 일반 안건과 또 한 건의 보고 안건이 추가로 즉석 상정됐습니다. 그래서 법률 공포안 7건과 대통령 명안 9건, 일반 안건 2건, 그리고 보고 안건 4건이 상정됐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 의결됐습니다. 이 중 즉석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대학교 총장 등에 대한 정부 인사 발령안이 상정되어 원안 의결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를 종합한 2025년 정부 업무 평가 결과가 상정되어 원안 의결됐습니다. 한편 의결된 안건 중에는 국정과제 관련 법령도 13건이 포함됐습니다. 주요 법령으로는 주택 공급과 미래도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위기 아동과 청년에 대한 지원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그리고 초급 간부의 처우를 개선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군인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브리핑은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쪽에. 네, 한국경제TV 이호성입니다.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 관세 대응 논의 없었는지 질문 드립니다. 다시 한번. 관세 대응 논의 없었는지 질문 네, 드립니다.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네, 앞쪽에 마이크 갖다 주시죠. 네, 대변인님 MBC 정상빈입니다. 저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관세 인상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자체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게 아직 정상적인 협상의 절차의 하나라고 보고 계신지 아니면 뭐 협상과 법안 발의까지 마무리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좀 어기고 파기한 걸로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는 더 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 어떤 부동산 투기의 양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평소 참모들에게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신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발표에 대한 뭐 평가라든지 배경을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뭐 다양한 관측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뭐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민감한 외교 사안이기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뭐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 중인 사항 정도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뭐 SNS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에 하기로 했었던 방침을 그대로 가져간다. 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강조를 했고 특별히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떤 양태가 나타나고 있다거나 그런 점이 이번 회의에서 지적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으로 마이크 전해주시죠. 네, 저 내일신문 김영선입니다.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해서 그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해 주는 거 국무회에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언제 논의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그 김정관 장관하고 여안구 본부장이 이제 미국으로 가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정이나 이런 게 좀 결정이 됐는지 혹시 뭐 그분들 가시기 전에라도 뭐 한라인이나 미국과 어떤 그런 게 작동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 뭐 언론인 여러분들께는 오전에 뭐 자료를 드렸습니다. 김정권 산업부 장관이 캐나다 일정 종료하는 대로 미국 방문해서 러트닉 상무장관 만날 예정이고요. 그것도 별도로 여안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언제가 될지는 구체적인 시점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머지않은 시간 안에 미국을 방문해서 또 그리어 USTR 대표와도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어떤 거였었죠? 언제? 5월 9일. 5월 9일 계약분과 관련해서는 언제 국무회의에 살지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국무회의에서 마저 정리할 것이 있다라고 이미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다라고 오늘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네, 조선비지 이슬기입니다. 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저기 체납 권리 인력 관련해 가지고 추경하라고 대통령이 직접 말씀을 하셔서 그럼 추경 앞으로 어떻게 좀 논의가 되고 하는지 좀 더 내용을 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은 이제 워낙 관심이 좀 높은 사안이어서 오늘도 이제 뭐 보유세 이런 내용들이 뭐 지라시 형태로 돌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 기조를 좀 여쭙고 싶은 건데 이제 대통령께서 오늘 모두 발언에서도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닌데 자꾸 공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게 기조상 유예나 감면 상태였던 거를 다시 원복한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다라는 뜻으로 지금 받아들이면 되는지 워낙 혼란이 커서 좀 여쭤봅니다. 네, 먼저 체납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추후 절차가 아직은 나오진 않았고 관련 부처에서 먼저 정리를 해서 보고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자 여러분들께도 추후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유예를 종료하기로 했었던 정부 방침은 일관성 있게 그리고 정책 신뢰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도 예정대로 되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혹은 리스크가 추가로 발견되는 건 없는지 좀 세밀하게 점검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 혹시 이번에
뒤쪽. 네. 예,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TV조선 최지원입니다. 혹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관세 관련해서 이제 원복한다고 언급하기 이전에 우리 정부가 사전 통보를 미측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었는지, 그게 혹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좀 경위, 분위기 파악 등이 내부적으로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언풀법 등 지금 국회 안 처리 때문에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부분이라고 배경을 좀 보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개를 묶어서 한 번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과기부 장관 앞으로 미국 측에 서한이 전달된 바는 있습니다. 1월 13일자로 저희가 전달을 받았고 산업부와도 이 내용은 공유가 됐습니다. 다만 이 구체적인 내용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이 이 외교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점을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쪽 제일 앞쪽에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예, 대변인님 매일경제 송순입니다. 사실 아침에는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보고 그 전달받은 바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라도 지금은 뭐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SNS를 보낸 거는 뭐 이런 배경이 있다라고 뭐 USTR이든 뭐 상무부든 따로 미국 행정부가 좀 전달해온 입장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 뭐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는 더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마이크 이쪽으로.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 한재준 기자입니다.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 관세 관련해서 결국은 이게 입법 사안으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이게 대미 투자 특별법 그 처리 관련해서 오늘 뭐 당청에 소통한 게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도 입법 속도에 대한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뭐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도 좀 적용이 되는 건지, 뭐 대통령께서 관련 입법에 대해서 오늘 뭐 당부 말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관세와 관련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로는 없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입법 속도가 부진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정책이나 주요 공약들, 주요 정책들과 관련된 법안들을 통칭해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가 여당과 같이 한미 전략적 투자법 관련해서 오늘 논의를 했고요.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를 진행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입니다. 그 오늘 국무회의 그 시간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이 트럼프 이 관세 인상 발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지시를 하셨고 어떤 좀 당부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지금 브리핑하면서 대략적인 것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외교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기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엔 마이크 저쪽 끝으로 순서대로 두 분 질문 받겠습니다. 예, SBS 비즈 김한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관세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는지, 장동혁 대표가 좀 전에 직접 전화라고 이렇게 말도 했는데 뭐 그 얘기대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건지 한번 여쭤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답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교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네, 이제 국민일보 이동환입니다. 과기부 장관 앞으로 1월 13일자로 전달된 서한은 바로 청와대에 보고가 돼서 공유가 된 건지, 그 서한 관련해서는 청와대 내부적으로 그 1월 13일 이후에 뭔가 논의됐던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쪽으로. 네.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리스크가 없는지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유예가 한 번 더 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청와대랑 국무조정실의 국무총리가 한 라인이 구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논의 과정에서 가동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어서 지금 설명드리기가 어렵다. 외교적인 사안이라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 유예는 없다라는 전제하에
나머지 과제들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TV 장보경입니다. 그 부동산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언급에 대해서 혹시 국무회에서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가 않아서요. 그 총론적인 입장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앞쪽으로. 네, 안녕하세요. 채널A 이상원입니다. 다른 현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방금 합참에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지금 공지가 나왔는데요. 관련 사안에 대해 공유 받으셨는지 공개해 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거여서 이거는 확인하고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한겨레 신영철이라고 합니다. 그 서한 내용이 우리 쪽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면 우리 쪽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것 역시도 내용과 관련한 일부이지만 내용과 관련한 거여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교적인 사안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거고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2건의 부처 보고와 3건의 토의 안건, 그리고 5건의 부처 협조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22건의 심의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드러나는 대목들을 중심으로 공개 회의의 주요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논쟁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있는 만큼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를 조정하는 것은 중요한 국정 영역 중에 하나라는 것이 대통령의 의중입니다. 부처들이 국민을 대신해 논쟁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이 직접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 대통령은 부처의 적극적인 논쟁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특사경 확대에 관해 직접 부처 간 이견들을 끌어내며 쟁점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활발한 토론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규칙이 지켜지는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켜 손해보고 규칙을 어겨 이익 보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비용과 시간, 인력이 들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국가상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회의 전반에 걸쳐 체납관리단의 인력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체납관리단은 조세 정의 실현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지만 무엇보다 인건비 대비 징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중복 효과를 가진 정책을 단순한 공직 인력 확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설명드립니다. 한편 대통령은 체납관리단 등을 운영하면서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기존에 배포된 안건 설명 자료에서 한 건의 일반 안건과 또 한 건의 보고 안건이 추가로 즉석 상정됐습니다. 그래서 법률 공포안 7건과 대통령 명안 9건, 일반 안건 2건, 그리고 보고 안건 4건이 상정됐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 의결됐습니다. 이 중 즉석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대학교 총장 등에 대한 정부 인사 발령안이 상정되어 원안 의결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를 종합한 2025년 정부 업무 평가 결과가 상정되어 원안 의결됐습니다. 한편 의결된 안건 중에는 국정과제 관련 법령도 13건이 포함됐습니다. 주요 법령으로는 주택 공급과 미래도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노후계획 도시정비법 개정안, 위기 아동과 청년에 대한 지원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그리고 초급 간부의 처우를 개선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군인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브리핑은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쪽에. 네, 한국경제TV 이호성입니다.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 관세 대응 논의 없었는지 질문 드립니다. 다시 한번. 관세 대응 논의 없었는지 질문 네, 드립니다.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네, 앞쪽에 마이크 갖다 주시죠. 네, 대변인님 MBC 정상빈입니다. 저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관세 인상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자체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게 아직 정상적인 협상의 절차의 하나라고 보고 계신지 아니면 뭐 협상과 법안 발의까지 마무리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좀 어기고 파기한 걸로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는 더 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 어떤 부동산 투기의 양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평소 참모들에게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신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발표에 대한 뭐 평가라든지 배경을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뭐 다양한 관측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뭐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민감한 외교 사안이기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뭐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 중인 사항 정도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뭐 SNS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에 하기로 했었던 방침을 그대로 가져간다. 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강조를 했고 특별히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떤 양태가 나타나고 있다거나 그런 점이 이번 회의에서 지적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으로 마이크 전해주시죠. 네, 저 내일신문 김영선입니다.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해서 그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해 주는 거 국무회에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언제 논의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그 김정관 장관하고 여안구 본부장이 이제 미국으로 가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정이나 이런 게 좀 결정이 됐는지 혹시 뭐 그분들 가시기 전에라도 뭐 한라인이나 미국과 어떤 그런 게 작동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 뭐 언론인 여러분들께는 오전에 뭐 자료를 드렸습니다. 김정권 산업부 장관이 캐나다 일정 종료하는 대로 미국 방문해서 러트닉 상무장관 만날 예정이고요. 그와 또 별도로 여안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언제가 될지는 구체적인 시점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머지않은 시간 안에 미국을 방문해서 또 그리어 USTR 대표와도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어떤 거였었죠? 언제? 5월 9일. 5월 9일 계약분과 관련해서는 언제 국무회의에 살지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국무회의에서 마저 정리할 것이 있다라고 이미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다 라고 오늘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네, 조선비지 이슬기입니다. 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저기 체납관리 인력 관련해 가지고 추경하라고 대통령이 직접 말씀을 하셔서 그럼 추경 앞으로 어떻게 좀 논의가 되고 하는지 좀 더 내용을 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이제 워낙 관심이 좀 높은 사안이어서 오늘도 이제 뭐 보유세 이런 내용들이 뭐 지라시 형태로 돌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 기조를 좀 여쭙고 싶은 건데 이제 대통령께서 오늘 모두 발언에서도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닌데 자꾸 공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기조상 유예나 감면 상태였던 거를 다시 원복한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다라는 뜻으로 지금 받아들이면 되는지 워낙 혼란이 커서 좀 여쭤봅니다. 네, 먼저 체납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추후 절차가 아직은 나오진 않았고 관련 부처에서 먼저 정리를 해서 보고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자 여러분들께도 추후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유예를 종료하기로 했었던 정부 방침은 일관성 있게 그리고 정책 신뢰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도 예정대로 되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혹은 리스크가 추가로 발견되는 건 없는지 좀 세밀하게 점검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 혹시 이번에 뒤쪽 예,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TV조선 최지원입니다. 혹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관세 관련해서 이제 원복한다고 언급하기 이전에 우리 정부가 사전 통보를 미측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었는지, 그게 혹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좀 경위, 분위기 파악 등이 내부적으로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언풀법 등 지금 국회 안 처리 때문에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부분이라고 배경을 좀 보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개를 묶어서 한 번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과기부 장관 앞으로 미국 측에 서한이 전달된 바는 있습니다. 1월 13일자로 저희가 전달을 받았고 산업부와도 이 내용은 공유가 됐습니다. 다만 이 구체적인 내용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이 이 외교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점을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앞쪽에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예, 대변인님 매일경제 송순입니다. 사실 아침에는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보고 그 전달받은 바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라도 지금은 뭐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SNS를 보낸 거는 뭐 이런 배경이 있다라고 뭐 USTR이든 뭐 상무부든 따로 미국 행정부가 좀 전달해온 입장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 뭐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는 더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마이크 이쪽으로.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 한재준 기자입니다.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 관세 관련해서 결국은 이게 입법 사안으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이게 대미투자특별법 그 처리 관련해서 오늘 당청에 소통한 게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도 입법 속도에 대한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뭐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도 좀 적용이 되는 건지, 뭐 대통령께서 관련 입법에 대해서 오늘 뭐 당부 말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관세와 관련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로는 없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입법 속도가 부진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정책이나 주요 공약들, 주요 정책들과 관련된 법안들을 통칭해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가 여당과 같이 한미 전략적 투자법 관련해서 오늘 논의를 했고요.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를 진행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입니다. 그 오늘 국무회의 그 시간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이 트럼프 이 관세 인상 발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지시를 하셨고 어떤 좀 당부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지금 브리핑하면서 대략적인 것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외교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기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엔 마이크 저쪽 끝으로 순서대로 두 분 질문 받겠습니다. 예, SBS 비즈 김한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관세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